이번에는 해시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를 볼 텐데 이 해시 테이블은 실제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료를 결국은 삽입하고 삭제하고 탐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 연산이잖아요. 이 평균적인 시간이 상수 시간에 이 삽입, 삭제, 탐색이 가능한 어, 자료 구조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자료 구조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꼼꼼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에서 사전을 사용하잖아요. 딕트, 딕트. 이거는 이제 딕셔너리를 줄여서 딕트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전을 보면 사전은 키 값들과 그 키 값에 대응되는 밸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을 보세요. 사전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영한사전이다. 영한사전이다. 그러면 이 영한사전에 있는 아이템들을 어떻게 찾아요? 뭔가 영어 단어가 키값이 돼서 그 영어 단어가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단어가 알파벳 순서상 어디쯤 있는지를 이제 추측을 한 다음에 피면 그 해당되는 단어가 있고 그 단어에 대한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키와 그거와 관련된 밸류들 밸류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키와 밸류의 쌍으로 항상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어, 뭐 영한사전이나 물론 이런 어학사전뿐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많은 데이터들이 어떤 키값과 그 키값에 관련된 밸류들,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파이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딕트는 이런 식으로 브레이스를 열고 닫아서 표시를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D에 뭐 2019317 해서 뭐 신찬수 이러면 이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2019317은 학번이죠. 학번은 이거는 키예요. 키는 일반적으로 어떤 아이템들을 구별하는 아이디잖아요. 그러니까 키들은 본질적으로 다 다른 값을 가져야 돼요. 아이템별로 아이템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찬수라는 거는 일종의 밸류죠. 그쵸? 그러니까 2019-317이라는 학번을 갖고 있는 학생의 이름이 신찬수고 그 다음에 밸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신찬수라는 학생의 소속 학과 뭐 이메일 어드레스 그 다음에 뭐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이 이 2019-317이라는 키 값에 대한 여러 데이터들이고 그게 밸류 값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2019 209 해서 홍길동. 그럼 또 다른 학생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딕셔너리에는 두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19 317 신찬수라는 쌍과 2019 209 홍길동이라는 쌍 두 개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아이템들을 다 인서트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아이템들은 다 제거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걸 갖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처음에 여기는 이제 이게 빈 사전이었는데 처음에 몇 개를 초기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뭐 2019-317 콜론 신찬수 2019-209 홍길동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키값은 처음에는 여기서는 이게 문자열이었잖아요. 문자열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정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키값들이 문자와 정수가 막 섞여서 상관없는 거. 어떤 아이템의 키값은 뭐 정수일 수 있고 어떤 아이템의 키값은 문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이게 밸류들이
하나밖에 없고 문자열이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과라든지 그 해당 학생의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여기에 뭔가 뭐 이름과 뭐 학과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돼도 되고 또 다른 작은 사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의 사전 자료 구조를 잘 공부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얘를 어, 저장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우선 얘를 갖다가 이제 두 개의 아이템이 지금 현재는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아이템을 뭔가 리스트에 저장하는 거죠. 리스트에 순차적으로 그냥 저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렇게 있으면 리스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 1, 2 하나 더 있다고 칠까요? 9 그러면 리스트의 가장 앞에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이걸 튜플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2019, 317과 신찬수 해서 하나 저장하고 그 다음에 2019, 209 해서 홍길동 이렇게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삽입되는 아이템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스택처럼 그 다음 빈칸에다 저장하고 또 그 다음 빈칸에다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삭제됐다. 그러면 이걸 빈칸으로 이제 다시 놔두고 다른 뭔가 아이템이 들어오면 이 자리에 다시 저장될 수도 있겠죠. 어떤 규칙을 갖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차례대로 스택처럼 쌓이기도 저장하기도 애매하죠. 왜냐면 중간에 빈 칸이 있으면 거기에 다시 저장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뭔가 삽입과 삭제와 탐색이 이런 식의 저장 방법을 따르면 과연 얼마만큼 시간 내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탐색을 하는데 어 이게 들어온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어떤 학번의 학생을 찾고 싶다. 키값으로 어떤 학번의 학생을 찾고 싶다 그러면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들어온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0번째 인덱스부터 차례대로 보면서 내가 원하는 키값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문제는 뭐겠어요? 이게 n개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b고 n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삽입도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다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빈칸에 삽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b고 n시간이 걸리겠죠. 삭제도 우선 탐색을 해서 삭제를 해야 되니까 b고 n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모두 다 최악의 경우의 수행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연산의 효율성 면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 뭐였냐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하지 말고 어, 우리가 삽입, 삭제, 탐색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게 바로 해시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뭔가 해시라는 방법으로 자료를 저장해서 저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저장하냐면 2019 317을 키값으로 하고 value가 신찬수인 이런 아이템이 하나 들어온다고 치는 거죠. 들어오면 얘를 갖다가 어디다 저장하냐면 2019 317이라는 키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키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키값이 들어오면 몇 번째 인덱스에 저장할지를 뭔가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총 10개의 칸이 있다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10개라고 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키값을 받아서 317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인덱스에 저장하는 거죠. 10으로 왜 10으로 나눠요? 그 이유는 10개의 칸밖에 없기 때문에 10으로 나눠서 그 나머지는 0번부터 9번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머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당연히 201317은 맨 마지막이 7로 끝나기 때문에 이 결과는 7이겠죠. 그러면 얘는 7번째 슬롯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2019, 317, 그 다음에 신찬수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019, 209와 홍길동이라는 밸류를 갖고 있는 아이템이 들어온다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2019, 209 10이 되는 즉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 인덱스에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잖아요. 아홉 번째 슬롯에 2019, 209, 그 다음에 홍길동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내가 2019, 317 킥값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밸류를 여기서 찾아달라고 탐색을 부탁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2019, 317을 10으로 나눈 나머지에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다면. 그러면 7번째 인덱스로 가서 있나 보는 거죠. 있네. 그러면 그걸 리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없다. 예를 들어서 2019, 235 킥값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으로는 나머지가 5니까 5 슬롯에 가봤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없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또는 뭐 2019, 209 즉 홍길동인 이 킥값을 갖고 있는 아이템을 지워달라고 그러면 우선 이 아이템이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있으면 지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테이블이라고 보는 거죠. 테이블. 이 테이블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서랍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서랍장이라고 봐서 여러분이 옷을 넣는 서랍장이라고 보면 서랍이 예를 들어서 뭐 0번째 칸부터 5번째 칸까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0번째 칸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양말만 집어넣겠다. 뭐 첫 번째 칸에는 속옷, 두 번째 칸에는 무슨 티셔츠 이런 식으로 어 대부분은 다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넣잖아요. 그게 바로 이와 똑같은 방식이죠. 10으로는 나머지에 해당되는 칸에 집어넣는 거랑 양말은 0번째 칸, 속옷은 첫 번째 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랑 본질적으로 같잖아요. 그럼 나중에 찾을 때 내가 양말을 신고 싶으면 0번째 칸에 항상 넣었으니까 열어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인덱스에 저장될지를 결정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이 나머지 연산 한 번 한 거니까 상수 시간에 찾을 수 있죠. 물론 더 복잡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우선은 여기서는 상수 시간에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느 곳에 저장될지를 결정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킥 값을 어떤 식으로든지 어떻게 해요? 킥 값을 뭔가 인덱스로 매핑을 하잖아요. 그쵸? 어떤 키값이 주어지면 그게 몇 번째 인덱스에 저장을 해야 되는지를 뭔가 매핑을 하는데 매핑하는 건 뭐였어요? 여기서 보면 나머지 함수.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키값을 주면 그 함수가 이제 그 키값이 저장될 인덱스를 계산해 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예에서는 F키는 키 퍼센트 여기서 10이라는 거는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예요.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를 뭐라고 하죠? 이걸 m이라고 할 거예요. m. 이걸 m으로 나눈 값이죠. 키 값을 m으로 나눈 나머지. 이게 이제 f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 f라는 함수는 뭐라고 부르냐면 해시 함수라고 부릅니다. 해시 함수. 그래서 해시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매우 중요한 거죠. 지금 예를 든 거는 나머지를 취한 해시 펑션이에요. 그런데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해시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시 키값이 2018 107이라는 그 다음에 톰 크루즈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생이 톰 크루즈. 그래서 이 학생을 새로 여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키값이 7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저장돼야 돼요? 여기에 저장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저장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빈칸이 지금 많은데 어딘가 저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어떤 아이템이 즉 어떤 키값이 저장될 곳에 이미 그 전에 다른 아이템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장하고 싶은 아이템을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 어딘가 저장해야 돼요.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내가 저장할 곳에 다른 아이템이 이미 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컬리전이 발생했다고 말해요. 충돌. 그럼 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 충돌을 해결해야 돼요. 뭐 다른 어느 곳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collision resolution 한다고 하고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를 collision resolution metho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해시 테이블은 세 가지, 즉 이 테이블 자체, 테이블은 보통 리스트로 관리되고요. 두 번째, 해시 펑션, 키값을 어떤 해시 펑션에 따라서 인덱스로 매핑을 할지를 결정하는 해시 펑션을 결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컬리전 그 충돌을 어떻게 하면 회피하는 해결하는 레졸루션 방법을 잘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탭을 자체는 그냥 리스트나 배열을 쓰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이 해시 펑션을 어떻게 결정하고 그 다음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시 테이블의 성능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해시 펑션과 컬리전 레졸루션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해시 펑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해시 펑션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게 해시 펑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성질의 해시 펑션을 찾아야 되는데 좋은 성질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시 테이블 H가 있다고 봅니다. H에 있는 이 각각의 저장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슬롯이라고 불러요. 슬롯. 그럼 여기 지금 10개의 슬롯이 있는 거죠. 그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는 이 슬롯의 개수예요. 그걸 보통 M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M 슬롯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10개의 슬롯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2의 몇 승 개수로 갖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64개, 뭐 1024개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떤 키 값이 있다고 쳐요. 키 값은 뭐 정수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수라고 치면 그럼 앞에서 말했던 예제에서 말했던 해시 펑션은 뭐였어요? 나머지 함수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8이 있었다. 그러면 28을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인 m으로 나눈 나머지 값에다가 28을 여기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무슨 밸류도 저장되겠지만 밸류는 여기서 생략하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어, 나머지 연산으로 하는 해시 펑션을 디비전 해시 펑션이라고 불러요. 디비전 해시 펑션. 그러니까 fk라고 할게요. 키값 k를 받아서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k를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인 m으로 나누고요. m으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k를 키값을 어떤 p로 나눈 나머지를 다시 m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p는
소수, 프라임 넘버 있잖아요. 를 적당히 하나를 골라서 굉장히 큰 소수를 하나 골라서 키 값을 먼저 이 소수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해시 테이블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 인덱스를 저장하는 거예요. 당연히 m으로 나눈 나머지를 치워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0부터 9까지 슬롯 번호 중에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여기서 우리는 그냥 앞에서는 m으로만 나눴죠.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항상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긴 하지만 간단하긴 하지만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의 키 값들이 하나의 슬롯으로 계속 매핑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분산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키 값이 어떤 슬롯에 뭔가 슬롯에 저장될 확률 또는 가능성이 다 골고루 있으면 좋잖아요. 0번 인덱스에 다 몰리는 게 아니고 0부터 9번 슬롯까지 골고루 분산되도록 해시 펑션이 설계되면 좋을 텐데 그런 해시 펑션을 뭐라고 부르냐면 퍼펙트 해시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 키 값들이 있으면 이 키 값들이 여기 슬롯에 어떻게 해요? 원투원으로 가는 거죠. 그쵸? 원투원으로. 하나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원투원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아이디어란 해시 펑션이죠. 당연히 이게 이상적이니까 이거는 비현실적이에요. 이런 해시 펑션을 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걸 또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쓰지 않고요. 좀 더 괜찮은 해시 펑션이 뭐냐면 유니버셜 해시 펑션이라고 불러요. 유니버셜한 해시 펑션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예를 들어서 x랑 키값이 있고 y랑 키값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해시 펑션의 값을 계산하겠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키값의 해시 펑션이 같다는 거는 같은 슬롯에 저장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컬리전이 발생한 거죠. 이것이 발생할 확률이 뭔가 m분의 1이다. m은 뭐예요? 이 슬롯의 개수죠.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키 값이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전체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인 m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건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유니버셜 해시 펑션이랍니다. 즉, 이런 확률을 만족하도록 내가 해시 펑션을 설계했으면 당연히 증명을 해야겠지만 그런 해시 펑션을 유니버셜 해시 펑션이라고 하고 이것도 상당히 설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제한을 좀 약화시켜서 이 충돌할 확률이 n분의 c인 c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상수값이고요. 그러한 해시 펑션을 설계할 수 있는데 그 해시 펑션을 뭐라 부르냐면 C 유니버셜 한 해시 펑션이다 부릅니다. C 유니버셜. 이거는 교재에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퍼펙트 해시 펑션이 가장 좋지만 그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C 유니버셜 해시 펑션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는 C 유니버셜도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디비전 해시 펑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해시 펑션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해시 펑션의 종류들은 내가 교재에서 설명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디비전 말고도 디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해시 펑션, 그 다음에 폴딩 해시 펑션, 그 다음에 미드 스퀘어, 그 다음에 익스트랙션, 뭐 다양한 방식의 해시 펑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 해시 테이블을 어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와 함께 키 값이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다.
그런 경우에는 몇 가지 또 유명한 해시 펑션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additive 해시 펑션. 이 스트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키 값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뭐 키 값이 스트링이면 결국은 어, 각각의 이 문자들이 리스트처럼 인덱스로 접근 가능하잖아요. 그럼 additive 해시 펑션은 어떻게 하냐면 뭔가 이 키의 i번째 문자잖아요. 문자를 전부 다 더해요. 더한다는 거는 이 i번째 문자에 해당하는 뭐 ASCII 코드 값? 그건 정수잖아요. 그걸 다 더해서 얘를 뭐 예를 들어서 m으로 나누는 거죠.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로. 자, 이게 이런 해시 펑션을 additive 해시 펑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rotating 해시 펑션이 있어요. rotating 해시 펑션은 뭔가 어떤 값 h를 계산하는데 처음에 initial value가 있죠. initial value 이를 적당히 하고 포문을 돌리는 겁니다. 포문을 돌려서 range 이 키값 스트링의 길이만큼 돌면서 어떻게 하냐면 h는 뭔가 이런 식의 연산을 해서 h 값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 포문을 돌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return h를 어떤 소수값 p를 정해서 나눈 다음에 그걸 다시 m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나머지를 계산해서 리턴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h를 왼쪽으로 4비트 즉 2의 4승을 곱하는 거죠. 이동시키고 다시 h를 오른쪽으로 28비트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값 여기서는 이제 i번째 키 밸류 문자 값을 다 exclusive화해서 h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값을 계산해서 리턴하는 거죠. 이게 rotating 해시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해시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버셜 해시. 유니버셜 해시는 여기 있는 이 h 값을 수식을 다르게 하는데 h는 뭔가 h 곱하기 a를 하고 어떤 상수 a가 있어서 플러스 키 i번째 문자를 p로 하고 리턴할 때는 어떻게 해요? 리턴할 때는 h를 m으로 나눈 값을 리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자세한 설명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도록 하고요. 실제 여기 있는 이 additive, rotating, universal 함수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어디 사용되고 있냐면 어, 유니버셜 해시는 특히 어, C++의 STL 있잖아요. Standard Template Library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해시 함수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바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개는 이 두 개 역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고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해시 펑션들이 존재하고 없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예요? 뭔가 서로 다른 키들이 같은 슬롯에 매핑되는 그런 충돌이 가능하면 확률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 어, 좋은 해시 펑션이 뭐냐? 좋은 해시 펑션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less collision. 충돌이 적도록 보장해야 된다. 충돌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충돌이 가능하면 적게끔 이 키 값들을 이 슬롯에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해시 펑션이 좋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
fast computation. 이 해시 펑션 자체가 너무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해시 펑션의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 less collision, fast computation.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 펑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일종의 뭐라 그럴까 트레이드 오프 한 게 있는 거예요. 컬리전을 줄이려면 뭔가 복잡한 해시 펑션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컴퓨테이션이 느리겠죠. 이제 빨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컬리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뭐 하여튼 그런 트레이드 오프 한 게 있으니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효율적인 해시 펑션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